역사 속 제국들은 대부분 피로 세워졌습니다. 로마는 검투사들의 피 위에 서 있었고 몽골은 불타는 도시를 남겼죠. 하지만 단 한 제국만은 관용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민족을 억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노예제를 폐지하고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까지 만들었죠. 놀랍게도 그 제국은 우리가 흔히 야만적이라고 오해해온 고대 페르시아였습니다. 힘으로만 제국을 유지하던 시대에 페르시아는 존중과 법 그리고 포용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관용으로 세계를 정복한 놀라운 문명의 기록, 페르시아 제국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군주들이 세계 각지에서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던 시기에 이란 지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파르스족이라고 불린 이들의 첫 번째 기록은 시리아의 고대 문서에서 발견되죠. 메디아족과 바빌로니아족처럼 이들 역시 오랜 기간 시리아 제국의 속국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09년 무렵 이 모든 민족들이 연합하여 거대한 봉기를 일으켰고 그 결과 시리아 제국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죠. 이때 전설적인 인물인 아카메네스가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지만 그가 세운 왕조는 후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를 건설하게 됩니다. 수많은 페르시아 부족들 중에서 아카메네스 가문은 특히 강력했고 수년간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통합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죠. 그럼에도 기원전 559년까지는 여전히 메디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등장은 극적이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메디아의 왕 아스타게스는 어느 날 밤 놀라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손자인 키루스가 전 아시아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을까 두려워진 아스타게스는 신하에게 명령하여 아직 갓난아기였던 키루스를 산으로 데려가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이런 잔인한 일을 실행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대신 아기를 목동에게 맡겨 키우도록 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스타게스는 분노하여 그 신하의 아들을 처형했습니다. 키루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고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할아버지를 왕좌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정당한 왕임을 선포했지만 놀랍게도 아스타게스의 목숨은 살려주었죠. 키루스 대왕은 진정한 정복자였으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페르시아는 지중해 연안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지역에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진 후 그리스인들은 아나톨리아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리디아 왕국을 형성했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부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기병대가 더 뛰어나다고 자신하며 페르시아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인들은 말과 낙타를 탄 궁수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했죠.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을 완벽하게 물리쳤고 기원전 539년 리디아 왕국은 키루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키루스와 그의 군대는 이어서 바빌론을 포위하고 점령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폭정에 시달리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인들을 해방자로 환영했죠. 페르시아인들은 바빌론의 정치 체제를 안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유명한 바빌론 유수가 끝났고 유대는 페르시아의 우방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이집트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었죠. 페르시아인들은 또한 뛰어난 상인이자 항해자였던 페니키아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관용적이고 자비로운 통치자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한 적들을 용서했고 심지어 그들을 군대나 정부의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기도 했죠. 또한 정복한 민족들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 중 하나는 통치 기간 중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일 겁니다. 이는 당시의 모든 관습에 반하는 혁명적인 결정이었죠. 키루스는 세계 최초의 인권 헌장으로 여겨지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에는 나는 노예제를 금지할 것이며 나의 총독들과 신하들은 그들의 관할 지역에서 남녀를 노예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받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전 세계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도 적혀 있죠. 이 칙령은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서령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통치 하에서 더욱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키루스는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훌륭한 조화 속에서 통치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위협이었죠. 그는 후에 목자왕 키루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530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목민 기마 부족과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로 사망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는 파사르가데에 있는 매우 소박한 무덤에 묻혔는데 그토록 크고 부유한 제국을 다스렸던 인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검소한 무덤이었죠. 그의 사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은 계속 확장되어 전성기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 약 820만 평방마일에 달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의 군사적 우월성은 전사와 장군들이 전투에서의 힘과 용맹으로 칭송받는 자연스러운 호전적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들은 크고 민첩하며 불같은 성격의 공격적 기질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여 전장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페르시아인은 어린 시절부터 세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활쏘기, 말타기, 그리고 진실 말하기였죠. 거짓말이나 부정직함, 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사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았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주요 전력은 기병이든 보병이든 궁수들이었습니다. 또한 낙타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데 이 동물들의 크기와 냄새는 적군의 말들을 놀라게 했죠. 페르시아 군대는 여러 나라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인, 메디아인, 페니키아인, 칼데아인, 심지어 이집트인과 그리스인까지 포함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군대 계급 중에서 정예 전사들은 불멸군이었습니다. 왕실 근위대 역할을 하는 10,000명의 고도로 훈련된 남성들로 구성된 부대였죠. 불멸군은 페르시아식 복장을 했고 화려한 의복을 입었으며 무거운 갑옷과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때로는 철 창끝이 달린 창과 반대편에 균형추가 있는 창을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활과 화살을 휴대했죠. 불멸군은 규율 있게 전투를 수행했고 적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사가 전투에서 쓰러질 때마다 즉시 동료 중 한 명으로 교체되어 마치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부 체제로서 페르시아인들은 여러 수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는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인상적인 도시였으며 그 건축은 다리우스 1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궁전구역의 면적은 12만 5천 제곱미터가 넘었고 궁전의 벽들은 높이가 최대 20미터에 달했죠. 페르세폴리스에 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자유민 노동자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점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건설에서의 역할에 따라 임금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종교는 예언자 자라투스트라가 창시한 조로아스터교였으며 이는 역사상 최초의 일신교로 여겨집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신성한 천국과 그리고 악마들에 대한 믿음을 포함했습니다. 구세주의 도래와 부활, 그리고
모든 영혼이 심판받을 최후의 심판을 믿었죠. 조로아스터교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며 이란과 인도에 사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숭배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499년 페르시아 제국은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지만 그런 광대한 영토로 인한 문제들도 커졌습니다. 특히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리디아의 그리스 도시들과의 갈등으로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났죠. 그리스인들은 항상 자유를 자랑스러워했고 자신들의 도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위대한 군주였고 페르시아 국민과 그가 다스리는 여러 민족들을 위해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러려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흑해를 건너야 했죠. 이는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었고 그리스인들에게 방어 태세를 강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적용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많은 배들을 모아서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보스포루스 해협에 아나톨리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했죠. 다리우스 1세는 이런 방식으로 약 7만에서 8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건넜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인들과의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로 후퇴하여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꿈을 이루기 전에 자연사하고 말았습니다. 왕위에 올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어받은 사람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였습니다. 유명한 왕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의 아들이었고 아토사 여왕의 아들이었으며 키루스 대왕의 손자였죠. 그는 구약 성서에서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유대인 출신 에스더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된 시기에 그리스인들과의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전투, 플라타이아 전투와 같은 여러 서사적인 전투들이 벌어졌죠. 크세르크세스 치하에서 페르시아인들은 레오니다스 왕과 그의 300명의 스파르타인들 그리고 여러 도시에서 온 6,000명의 그리스인들이 지원하는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인들을 물리친 후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군대는 강력한 도시 아테네를 약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완강한 저항에 격분한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네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죠. 그리스인들은 아테네 장군 테미스토클레스가 지휘하는 대규모 함대를 모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함선들을 파괴했고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에서 군대와 함께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자신의 영토로 후퇴해야 했죠. 크세르크세스는 많은 병력을 잃고 그리스 정복의 기회를 놓친 것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페르시아로 돌아왔고 결국 기원전 465년 그의 대신 중 한 명이 꾸민 정치적 음모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죽은 후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 정복을 포기했고 이는 아마도 유럽의 많은 부분이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수년간의 전투와 격동적인 왕위 계승 분쟁 끝에 제국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른 많은 왕국들도 그 뒤를 따랐죠. 기원전 336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우스 3세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를 떠나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전투 끝에 이전에 페르시아에 속했던 많은 영토들을 정복했죠. 다리우스 3세는 이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에게 패배하고 가족과 함께 엑바타나로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결국 페르세폴리스를 함락시켰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불필요한 파괴와 폭력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그리스인들이 점령한 페르시아 도시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약탈당하고 불타버렸고 파사르가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야기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는 키루스 대왕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파사르가데로 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키루스를 존경하게 되었죠. 알렉산드로스가 도착했을 때 그는 키루스의 무덤이 페르시아 사제들에 의해 모독되고 약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키루스의 무덤을 재건하고 사제들을 처벌했죠. 엑바타나에서는 다리우스 3세가 부하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암살당했는데 이는 아카메네스 왕조의 마지막 페르시아 왕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그가 적이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 3세를 위해 웅장하고 정중한 장례식을 치렀고 라이벌의 죽음을 명령한 자들을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일부 대중문화 작품에서는 페르시아인들을 피에 굶주리고 잔인한 침략자로 묘사했지만 사실 그들은 특히 사회적 영역과 정부 체제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페르시아인들이 세운 제국을 정복했다는데 동의합니다. 숙련된 전사들, 현명한 왕들, 무자비한 정복자들로서 페르시아인들은 인류 역사에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관용과 인권 존중 정신은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되었죠.